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곡면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4차원 휘어진 공간, 시그너처가 있는 4차원 휘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곡면론이 돼야 곡선론에서의 곡률은 조금 저거하고 곡면론에서의 휘어짐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통풍이. 그 통풍이가 그 지역마다 다르다고 그러대. 대구 갔더니 대구는 봉봉이라고 그러대. 그래서 그 도시마다 지역마다 퐁퐁이라고 여기 트램펄린 말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애들 퐁퐁 뛰어노는 거. 그런 거 집에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퐁퐁이 같은 애한테 트램펄린, 멤브레인이 이제 막 있죠. 그런데 그 누구야? 스모 선수가 앉았다. 이렇게 되겠죠. 블랙홀이죠. 중력이 크니까. 그죠? 갓 태어난 인큐베이터에서 갓 나온 신생아, 가벼운 신생아가 거기에 탁 앉아있다. 별로 안 휘어지죠. 그죠? 아인슈타인 방정식 간단하게 하면 트램펄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트램펄린을 우주라고 생각하고 트램펄린에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중력을 가진 천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브라이트 매터일 수도 있고 다크 매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거운 사람이 앉아있으면 쑥 들어갈 거고 가벼운 사람이 있으면. 대신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로컬리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점으로 생각을 해줘요. 거의 한 점으로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경우가 많이 휘게끔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량은 굉장히 무거우면서 사이즈는 굉장히 작으니까 그 부분을 더 많이 휘게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블랙홀이 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슈바르츠 쉴드 이론으로 블랙홀 카운팅을 해보면은 태양이 자기의 질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축돼서 지금은 지금 사라진 것 같으네. 50원짜리 동전의 크기로 되면은 블랙홀이에요. 근데 태양은 블랙홀이 될 수 없어요. 백색 외성에서 죽을 테니까. 그래서 태양 정도 크기가 태양 정도의 질량과 크기를 갖고 있는 친구가 슈바르츠 쉴드 블랙홀 반지름이 된다면 한 50원짜리 동전이라는 얘기. 50원짜리 동전 정도가 사건의 지평선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 근데 사실은 태양과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워서 블랙홀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별들이 태양의 질량이 한 20배, 30배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무거운 별들이 엄청나게 축소해서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죽었을 때는 50원짜리 동전이 아니죠, 이제. 적어도 둘레의 길이가 한 1km 정도는 되겠죠. 그래도 별의 둘레의 길이가 1km 정도면 그건 정말 어린 왕자에 나온 것처럼 여행이 가능한, 그죠? 나 오늘 북 한 바퀴 돌고 올 거야. 이 별을 한 바퀴 돌고 올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은, 물론 그런 데서 걸어 다닐 수도 없겠지만은, 사건의 지평선이 그 정도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곡선론을 먼저 해준 이유는 커베처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잠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곡선론, 프레네셀의 이퀘이션을 한 거고, 우리의 메인 포인트는 결국 곡면론, 서피스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곡면론을 갖다가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서피스니까, 서피스에 대비되는 친구, 서피스에서 만약에 곡률을 0으로 보내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평면이 된다는 거죠. 이 평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클리드나 타우러스가 생각했던 우주 R2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구처럼 만약에 휘어진다라든가, 그러니까 류만이 사실은 제일 큰 예로 잡았던 것은 바로 지구라는 거죠.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휘어진 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클리드 기하학은 로컬리는 맞지만 글로벌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 모양의 지구면이 아니라 임의로 휘어져 있는 면에 대해서 차라리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가우스나 류만의 생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임의의 서피스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서피스상의 어떤 한 점을 생각을 합시다. P점이라는. 서피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점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겠죠. 자, 이 서피스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줘야 되면 서피스가 2디멘셔널이니까
오소고날 트라젝터리를 갖다가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서로 직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즉 이 서피스를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피스의 각점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라미터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서피스의 각점은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죠. 지구라는 서피스에 살고 있어요. 지구 속에 안 들어가 살잖아. 지구 면에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각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세타. 그 다음에 하나를 phi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은 위도와 경도라고 부르게 되겠죠. 따라서 위도하고 경도가 결정돼 버리게 되면은 위치가 정확하게 GPS가 바로 그 위도 경도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동 미사일 공격할 때 GPS를 입력시키는 거죠. 그 위치에 GPS를. 앞으로 드론 택배가 되면 GPS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 마당에 딱 떨어뜨리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드론 택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생활은 좀 위험하겠지. 그런데 이제 미국처럼 마당이 넓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마당에 무게중심 쪽에 해당하는 위치 쪽 아니면 잔디가 있는 곳이라든가 거기에 GPS를 갖다가 입력. 미국 사람들은 자기 주소에 GPS를 항상 알아보면은. 왜냐면은 119에다, 거기는 911이지. 911에다 일단 GPS로 적어가거든. 여기 평강현대 2차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안 하거든. GPS. 제일 확실해요. GPS로 신고하면 제일, GPS라면 바로 요즘과 요즘이 다른 GPS가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GPS를 나누진 않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주소를 GPS로 기록을 해둔다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점들을 묘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데서 묘사할 때 세타와 피가 있듯이 이러한 일반적으로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면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곡선을 묘사하는 데는 한 개의 파라미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U와 V라고 씁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커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커브. 이것은 뭐냐면은 U를 일정하게 해주는 커브라는 거죠. V를 일정하게. 여기. 또 하나는 여기 U를 일정하게 해주는 커브라는 거죠. 자, 지금 U하고 V를 인디펜던트하게 잡게 되면 이러한 두 개의 커브를. 이들이 꼭 수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면 돼요. 서로 뭐 같은 길을 간다든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V가 일정해지게 되니까 요 커브를 돌아갈 때는 U만이 변한다는, 그죠? 그랬을 때 이 방향의 접선의 접선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X의 U 벡터 이렇게 써요. U 방향 접선 벡터다. 그래서 우리는 XU 벡터라고 써요. 우리가 T라고 T라고 쓰면은 곡선으로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자, 지금 요 벡터는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 X라는 벡터를 U로 편입을 한 걸 얘기해요. 그런데 U가 있고 V는 일정한 이러한 상태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X라는 벡터는 뭐냐? 이 곡선은 우리가 좌표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편의상 도입한 것 뿐이에요. 따라서 좌표의 원점 선택은 자유고, 따라서 한 점을 갖다가 위치 벡터를 묘사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얘를 묘사를 했겠죠. 이러한 X라는 벡터로. 그죠? 여기를 원점을 잡고. 그죠? 근데 묘사를 했는데 이것이 U와 V의 함수였다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U를 일정하게 하고 V만 변화시킨다면 이 커브가 만들어져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때 결국 얘가 뭐냐면 X의 V가 되겠죠. 이것은 결국 라운드 X 벡터를 V로 편입을 하는데 U는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V만을 변화시키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탄젠트 벡터라고 하는 친구는 접하는 벡터는 곡선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겠어? 이렇게 휘어진 곳에서 이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커브에 대한 탄젠트 벡터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탄젠트 벡터는 여기에 지금 이 국면에 놓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놓이는 이 점에서 접하는 평면, 접평면이 되겠죠, 그죠? 접평면에 놓이는 벡터가 돼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벡터는 이 탄젠트 벡터 두 개의 탄젠트 벡터가 놓여 있는 이러한 평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TP라고 하는 P점에서의 탄젠트 프레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탄젠트 프레임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탄젠트 프레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뭐라고 해놨더라? Mathematics for Theoretical Physics라는 유튜브에 매니폴드를 찾아보면은 그 매니폴드에서 내가 소위 얘기하는 탄젠트 프레임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탄젠트 프레임은 이게 휘어짐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탄젠트 프레임이 다르게 모습이 똑같지가 않고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느 위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젠트 프레임이 다 다른 모양이 된다는 얘기. 북극에 사는 사람은 이게 탄젠트 프레임이고 중위도에 사는 사람은 이게 탄젠트 프레임이 되고 적도에 사는 사람은 이게 탄젠트 프레임이 되죠. 그래서 로컬리 탄젠트 프레임은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얘가 바로 매니폴드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매니폴드의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은 아까는 곡선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U 커브 그다음에 V 커브 두 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U 방향의 저거 벡터 탄젠트 벡터 그다음에 V 방향의 탄젠트 벡터가 탄젠트 프레임을 형성하는 베이시스가 되죠. 그럼 탄젠트 프레임과 수직인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죠? 노멀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벡터와 수직인 이 벡터를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이 벡터를 우리는 그 곡면의 그 점에서의 법 벡터, 노멀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휘어진 곳에서 법 벡터, 수직, 노멀을 정의를 할 때는 항상 탄젠트 프레임에 대한 수직인 벡터로 잡아줘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굽혀서 이게 되니까 바로 어버드 방향, 아웃워드 방향이니까 뭐 U하고 V 이거는 뭐 컨벤셔널리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어떻게 노멀 벡터를 잡으면 편할 것이냐. 만약에 닫혀져 있을 때에는 공처럼 아웃워드 방향,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지 말고 웬간하면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노멀 벡터를 잡아주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전부 사인이 다 바뀌어버리거든. 안으로 들어. 그래서 노멀 벡터 여기에서는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돌려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 벡터에 u 벡터 그 다음에 곱하기 x를 v로 미분한 거. 오케이? 두 탄젠트 벡터를 갖다가 외적을 시켜요. 근데 이게 크기가 1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죠.